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현실 같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걷는 사람들과 코로나19로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붙은 건물들을 보면 뭔가 자꾸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빌면서 이야기발전소 성우 정명숙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으로 이야기발전소 변선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야기발전소는 마을 미디어 단체로서는 드물게 라디오 드라마 전문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원의 전설과 설화를 가지고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해 왔는데요. 이번에 야심을 갖고 2049년이라는 장편 환타지 좀비 드라마를 기획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노인들만 사는 도심 실버구역과 청년들이 사는 실버구역, 그린구역으로 나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린구역에는 청년들이 실버구역으로 보내는 방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실버들은 항상 유혹에 시달리죠. 아름다운 목소리에 미스김의 방송을 들으며 정말 우리가 요양원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공공요금 50배라는 고통 속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2049년 현실입니다. 네. 이때 실버들은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굶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는 슬럼가가 되어버린 도심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죽어가죠. 근데 그 죽어간 노인의 애완견이 그 노인의 신체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을 때 그 애완견이 밖으로 탈출하고 또 누구를 물고,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괴물, 즉 좀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실제되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럼 그 괴물이 곧 좀비가 되는 건가요? 요즘 영화로 네. 이야기하면 좀비로 네. 이야기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약한 실버구역이 곧 좀비 세상이 될 텐데 이웃한 그린구역은 괜찮을까요? 거야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알아지겠죠? 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드라마를 들어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린구역이 뭐로든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바이러스를 그린구역이 사전에 알아차리지는 못했을까요? 아마 알아차는 면은 있을 겁니다. 뭔가 대처도 있겠죠? 그런데요, 좀비가 사실은 없는 존재죠. 근데 좀비의 기원이란 게 있다면서요? 아, 네. 사실 이 좀비란 건 아프리카의 부두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네. 부두개의 무당은 평소 좀 못마땅한 사람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데, 이 방법을 써서 좀비 비슷한 걸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독입니다. 보고독. 아, 보고독이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거 말입니까? 네, 보고독에 중독되면 죽죠. 그러니까 네. 치사량을 사용하면 죽는데, 네. 아주 극소량을 사용하면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적정한 양을 쓰면 온몸에 마비가 온다고 해요. 그 점이 중요한데요. 네. 평소 마음먹은 이의 음식에 아주 몰래 적정한 양의 보고독을 넣으면 그 사람은 바로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호흡, 맥박 모두 정지되고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가족들은 울면서 그를 매장합니다. 관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산소도 부족할 거고. 그런데 모든 신체 장기가 네. 정지됐기 때문에 그 산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한마디를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벌레들조차도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이라고 의식하고 벌레들도 와서 신체를 훼손하고 그야말로 파먹는다고 해요. 이거 실화 아니죠? 살아있는 아 근데 사람을 정신이 어떻게... 있으니까 그걸 네. 견디려면 거의 정신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며칠을 그 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무당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 나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데 그럴 때 무덤을 막 파냅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열면 그 사람은 희미하게 눈을 뜨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귀신 네. 비틀비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워킹 데드의 워커들처럼 아주 비틀비틀 걸어 나올 때 그 모습에서 네. 이 좀비가 유래했다고 하고 새벽의 저주 그다음에 28일호 그리고 제가 사실 좀비 영화를 아마 모든 좀비 영화는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좀비 영화인데 사실 2049년도 그런 판타지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전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전설 드라마는 오디오 드라마였는데 2049년은 영상 촬영을 하시잖아요. 영상 촬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라디오 드라마를 할 때 제작을 할 때 성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 드라마 여럿이 쓰는 곳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곳에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써야 하는 스튜디오가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네. 영상 촬영실은 이제 예약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었고요. 그럴 때 고민한 게 네. 저희는 팟빵에만 오디오로 게재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게재를 하기로 했었는데 유튜브에 게재하면 영상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큐에 관한 방법이 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를 만들자. 다큐식 라디오를 만들자. 그러면 영상 촬영실에서 그냥 라디오 드라마를 촬영하면 영상도 되고 오디오도 되지 않은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엎어진 김에 쉬어가고 네, 그렇군요. 역시 상황에 어떤 발명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영상 드라마가 탄생했군요.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 드라마 출연진 성우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럼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는 네. 진짜 너무나 고맙게도 좋으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라디오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이야기 발전소가 좋아서 성우가 좋아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좋아서 지역이 좋아서 모든 게 좋아서 오신 그런 선생님들 지동재 방송국장님 네. 강혜숙 업무국장님 아, 이영경 홍보국장님 네. 각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소임을 잘해주시고요. 네. 몇 년 동안이나 화요일이면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었던 성우 선생님들이 계셔서 라디오 드라마가 가능하죠. 네. 지금 앞에서 사회를 진행해 주신 우리 정현수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반 성우로 활약하셔도 전혀 뒤질 곳이 없는 분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지서 선생님은 연극 배우를 하시면서 저 네. 지역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데 감탄할 만한 연기력과 목소리를 가지셨고요. 네. 그다음 배우 황운현 선생님은 현직 연기자이시고요. 그리고 초기 회원이시라 이제 저희 그 성우 역할뿐 아니라 편집과 촬영까지 해주시고요. 와,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미서 선생님, 네. 그다음에 씩씩한 강인숙 선생님, 그다음에 정말 착하시고 너그러우신 강은주 선생님, 이런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남성 그 주연 배우 진종훈 선생님, 박종민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영상 촬영 감독을 해주시는 장상희 선생님. 저희는 어느 단체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 단체들이 남성 기근 현상에 시달린다고 저는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단체는 남성 그 회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멤버가 정말 탄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우 선생님들 중에는 노원의 토박이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우선 제가 신산계 초등학교 1971년에 입학한 5회 졸업생이고요. 네. 지동재 강희수 선생님이 6회 졸업생이고 저보다 네. 한 해 후배시고 강희수 선생님, 황윤현 선생님도 다 신산계 졸업생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셨구나. 저희 감사이신 네. 강일규 선생님은 저희 1회 졸업생이자 저희 동창회장이십니다. 네. 야, 그럼 여기서 우리 잠시 2049년 드라마 한 부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죠.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미리자 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러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미리자입니다. 근데 나 너한테 너는 이렇게 디스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다음 발언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들은 물러가라! 실버들은 물러가라! 5,000년 넘게 대우받고 5,000년 이상 더 버티려는 저 무력치한 실버들은 즉각 물러가라! 그래, 우리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면 대학생이구나 하고 뭔가 다른 시선을 봐주고 고급 인력은 아니더라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렇지. 저 꼰대들 뭐랬냐? 알바래지. 그럼 뭐라 부르냐? 저요? 저는 매장 안내 박창하라고 합니다. 이리 와서 카드 좀 볼게. 무거워서. 네. 이야기 발전소에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고 꾸준히 미디어 활동을 해오시는데 그런 활동을 해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68년부터 노원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신산계 초등학교, 상계여중, 그리고 희경여고를 다녔는데요. 노원은 서울 끝자락 가장 흥미진 곳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노원은 힘들 때 살다가 살만하면 떠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노원이 알고 보면 참 살만한 곳이고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 발전소 그다음에 노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오마이뉴스에 제가 소설 내시의 딸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하는 감나무집의 승화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네. 어떻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상계동이 정말 그런 곳이었냐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내시의 이야기 특히 제사를 지낼 때 내시의 집 제사는 아버지 제사상 옆에 친구분들의 상을 딸이 마련해요. 왜냐하면 그 내시들은 제사를 안 지내드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굶으실까봐 친구들의 상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실은 네. 이거는 네.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제사를 네. 지낼 때 저희 아버님은 물론 내시하고 강렬 없으신 분인데 네. 꼭 아버님 친구분 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귀찮았어요. 아니 네. 뭐 아버님 제사 지내기도 요즘에 네. 진짜 힘든데 무슨 아버님 친구들 상까지 차리나.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끓인 국이고 매고 그다음에 반찬인데 그래서 이제 따로 차려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네. 너무 고맙게도 제가 소설 쓸 때는 그 부분에 적용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저 이제 그런 그 소설을 연재할 때 마침 네. 초안산에서 네. 승극철 통운대부 내시 양의의 묘가 발견되었고 네. 초안산이 유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그 소식을 듣고 참교육 학부모회하고 정교조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자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곳을 무대로 소설을 썼으니
제가 빚이 있어서 제수를 제가 마련하겠다. 그래서 일동일체의 제수를 제가 마련하는데 네. 전을 붙이기로 했어요. 간단한 제사였지만 진짜 전을 마련하고 싶어서 네. 하계동사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부 한 10명이 와서 정말 같이 해서 커다란 사과상자를 3개를 붙일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네. 함께 정성을 모아서 저희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네네. 그때가 9월 달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산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산모기들이 산에 가면 엄청 물잖아요. 네네. 근데 그 100명쯤 간 사람들이 산모기에 한 명도 안 물렸어요. 그리고 네. 돌아왔을 때 네. 좀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썼던 한참 전의 소설이 네. 번역되어서 네.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자고 네. 추천서를 냈다는 얘기도 왔고 그래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네. 어떤 굉장한 좋은 시험에 합격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날 제사를 열심히 네. 한 번도 제사상을 못 드신 분들에게 저희가 제사를 지냈으니 좋은 너희들 일이 혹시 좋은 일이 생겼군요. 있니? 라고 네, 물어봤더니 네, 네. 학생들이 네. 저는요 정교회장이 됐어요. 뭐 어머.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어떤 학생은 저 이거 맞나? 이러더니 네. 제가 영어학원에서 약간 이렇게 딸리는 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등 했어요. 할 정도로 네네.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고 사실 이런 네. 것들은 샤머니즘이겠지만 네네.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면서 이런 우리 사정을 알리고 우리 이야기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매체로 드라마를 하자. 이렇게 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이야기 발전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노원의 전설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셨는데 모두 몇 편쯤 될까요? 한 20편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이 쓰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야, 그러면 그 기억나는 전설 드라마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첫정 연천골 저설인데요. 네네. 연천골 저설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연천골 저설은 연천에서 자라난 연천이란 네. 건 벼루를 만드는 마을이라서 유래했는데 아, 그래서 노원이 지금도 교육 특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맹자가 네. 맹모 삼천처럼 벼루를 만들다 보니 문방사호를 접했고 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네. 나중에 도적의 산채에 가서 아내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그 도적의 산채가 되는 무수골이 지금 원자력병원에서 중계동으로 가는 무수골 터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네, 무스골이 근거가 있군요. 있습니다. 무스골 하면 저는 도봉구에만 있는 줄 네, 알았는데 무수골이 여러 개 노원구에도 있겠지만 있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 있고 저희 전설을 보시려면 팟빵에서 이야기 발전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팟빵의 이야기 발전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걸 제작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설 드라마를 제작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성우들이 여성들이다 보니 네.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추원산 선비와 궁녀가 네. 유난히 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선비가 과거에 떨어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처녀를 구해줍니다. 네. 배안들한테. 근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궁녀가 하룻밤을 재워주는데 네. 그날 하룻밤을 잘 때 맛있는 술도 얻어먹고 음식도 얻어먹는데 네. 자고 일어나니 빈 무덤이었다. 귀신이었군요. 네. 어. 그리고 알고 보니 꿈에 나타났는데 그 궁녀가 자신은 경종 임금을 모시던 궁녀였고 그 궁녀로서 임금을 따라서 세상을 떠났는데 네. 자기가 신을 모시고 나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저기 선비를 도와주겠다 해서 선비가 그곳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그걸 할 때 유난히 무서워하고 소름하고 그거를 녹음할 때 네. 저희가 특히 이제 밤중에 가잖아요. 네. 그것이 MPO 센터였는데 네. 사방이 어두운데 저희가 나갈 때
그 여성 그 성우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랬군요. 아, 정말 노은의 전설. 정말 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긴 시간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2049년 앞으로 얼마나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될지 기대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49년 정말 오지 말아야 할 그런 가상의 환타지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 2049년 장편 환타지 좀비 드라마가 더욱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유가 한편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길면 봄은 멀지 않으리란 셀리의 시처럼 반드시 따뜻한 봄, 행복한 일상은 우리에게 꼭 돌아오겠죠? 감사합니다. 깊은 산 작은 연못